반갑습니다. 이게 박수 치고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그죠? 네. 맨날 강의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누가 한 명 들어오고 있었는데, 나 이 유정쌤한테 박수 받는 거 오늘 처음인 것 같다. 그러네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네요. 오늘은 우리 또 서울에서 촬영도 하러 오시고, 감독님께서. 좀 의미심장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째, 발음이 안 되죠. 몇 주셨죠? 지난주에는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하러 가서 강연을 못했고, 그죠? 그 전주에 제가 향기노트 216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향기노트가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합니다. 근데 들으신 분이 2분밖에 안 계십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내용도. 그래서 뭐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목이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향기노트 215회 제목 기억하시는 분? 제가 이 질문을 2주 전에도 했었죠. 2주 전에도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215회 향기노트 제목이 내게 너무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이었습니다. 답이 뭐였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지요.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만들어라 였습니다. 다른 사람, 외부 환경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만들면 소중한 사람이 옆에 오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나빠서 떠난 게 아니고 내가 가치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 이제 226회 향기노트는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가치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맑은 물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맑은 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물은 크게 3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거죠. 대단히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큰 특징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나서 흐른다는 겁니다. 그 구덩이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기 벽에 보면 제가 쓴 그 붓글씨 있죠. 흐르는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이게 맹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구덩이는 뭐예요? 좀 삶의 낭떠러지, 실망스러운 일, 사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고 나면 물이 가득 차니까 다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어떤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그걸 채우고 지나가지 피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이 구덩이하고 비교를 하면 동그란 구덩이를 만나면 동그랗게 채워지고 네모난 구덩이를 만나면 네모나게 채워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참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 더 큰 특징은 이겁니다. 겸손하고 구덩이를 채우고 그러지만 결국은 뭘 이뤄요? 큰 바다를 이룬다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해도 결국은 큰 바다를 이룬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저 감독님하고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강물은 절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봤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 리액션이 영 없네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찮은 냇물, 강물일지라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으면 바다로 가는 거죠. 그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거죠.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물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 맑은 물에 잉크방울이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맑은 물에, 목욕탕에 그 많은 물에 잉크방울 하나 탁 떨어뜨리면 그 물 전체가 까맣게 변해버려요. 양으로 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맑은 물이 다 검은 물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불행한 사건이 하나가 탁 터져버리면 내 인생이 검은 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만들기는커녕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향기노트 202회에서 말씀드렸나?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슬픔은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말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속에 넣어놓고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삶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슬픈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면 그리고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그 슬픔이 좀 사라지죠. 그 이야기는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 식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야기는 치유의 힘이 있고 치유하고 나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 불행했던 사건을 평생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님들도 보면 그런 얘기 막 대수롭게 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이야기로 만들어서 치유가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비밀로 하고 싶겠죠. 어쨌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자유를 얻게 된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2년쯤 지났기 때문에 제 인생에 떨어진 그 잉크 한 방울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좀 치유도 된 것 같고, 좀 자유로워진 것도 같고, 그 사건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22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 3월 22일. 그때도 제가 향기노트를 할 때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뭔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보이스피싱을 당한 날입니다, 제가. 네, 21일 날 통화를 하고 22일 날 당했습니다. 뭐 자세히 드리면 너무 길고 당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새 들어 사시는 그 분이 전세금을 이제 내드려야 될 텐데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에서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뭐 10만 단위, 100만 단위가 아니고 1000만 단위로 당했어요. 그것도 전환 대출해가지고 금리 20%짜리를 대출받아가 그 돈을 그대로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팔았지 않습니까? 23일 날 차를 팔았잖아요. 22일 날 사기당하고 23일 날 차 팔았잖아요. 제 차값이 딱 2천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타고 다니던 차를 팔게 됐고, 그날 22일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파출소,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 안 쏘은 척하고, 안 쏘고 있는 척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잡으려고. 막 경찰들하고 연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쓰다가 이제 저녁 6시까지 경찰서에 있다가 왔죠. 강의장에. 근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은 뭐 하는 날이었어요? 향기노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있다 결국은 못 잡고 화요일 날 여기 왔죠. 근데 7시 반에 향기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노트 할 기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향기노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좀 안 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런 티도 안 내고 향기노트를 했어요. 그때 향기노트가 몇 회였냐면 117회였어요. 오늘은 216회잖아요. 그때 117회 향기노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목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분 꿀꿀한데 즐길 수 있는 수준이란 누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날 내가 어떤 표정으로 강의를 했는지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 좀 껐습니다. 네, 이런 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성 질러주시는 분들 장수하실 거예요. 설날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자, 제목은 117번째입니다. 즐길 수 있는 수준이란 네모 수 있는 수준이다. 네모 크기로 봐서 두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 강의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협회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술자리에서 나온 향기노트 컨텐츠입니다. 그때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향기노트 컨텐츠로 할 수 있다 제가 장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려고 그 주제를, 그 술자리에서 나온 그 주제를 그대로 지금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하실 때 회장님 오늘 결석하시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회장님이 오늘도 결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2주 전에도 결석하시더니 지금 재탕하는데 또 결석하셨어요. 언제 오셨대요? 갑자기 인원이 몇 명 늘었네요. 네. 그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몇 천만 원 사기당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제 스스로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 표정에서 저는 느끼지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쭤봤듯이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 6시까지 경찰서에 있다가 와서 7시 반에 그 강의를 돈 받고 하는 강의도 아니었죠. 그죠? 안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했어요. 그죠? 근데 그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또 그 사건을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인생에 검은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 거죠. 잉크가 좀 굵은 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잉크를 여러분 검게 변화물 있잖아요. 잉크 때문에 그 변화물을 다시 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계속 검은 물 속에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살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잉크로 변한 검은 물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물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맑은 물을 부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낮에 저녁에 맑은 물 붓기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했던 그 향유노트 117에는 맑은 물 붓기를 한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당해보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말 미워집니다. 그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대요. 네가 왜? 네같이 똑똑한 놈이 이게 칭찬이에요 여기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우울해요.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괴감이라는 게 정말 심하게 듭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 회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빌린 건 아니고요. 회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극복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우리 협회 나오신 분들 제가 늘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어쨌든 맑은 물을 계속 부어줘야만 검은 물이 맑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밑에 강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리 위에서. 다리를 건너 보신 분들은 강물을 보신 적이 있겠죠. 앞만 보십니까 혹시? 다리 밑에 이렇게 강물을 이렇게 보시면 흔히 듣는 얘기지만 그 강물의 물은 내가 두 번째 보는 물은 없죠. 한 번 지나간 물은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다리 밑에 강물을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식으로 얘기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지영쌤이 좋아하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이다 생각하면 이 다리 밑에 흐르는 강물이 항상 맑죠. 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면 썩고 검게 변하고 냄새가 나겠죠. 맑은 물이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맑은 물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강물이 맑은 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잉크 떨어질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럴 때 물을 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서 검게 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맑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몇백 배 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만드는 유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맑은 물을 계속 부었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내모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붓는다고 금방 맑은 물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그냥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괴감이 든다고. 자괴감이 들면 자기 자신이 되게 싫어져요. 내 자신이 싫어지면 강의고 뭐고 하나도 하기가 싫어져요. 평소 하던 일이 하나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저는 아까 117회를 했더라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0,000원짜리 한 장 빌려주실 분. 10,000원짜리 한 장 빌려주실 분. 네, 딱 20,000원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 10,000원짜리가 얼마예요? 질문이 웃기죠. 10,000원짜리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제가 묻는 거는 이 10,000원이라고 써있는 이 종이의 가치를 묻는 겁니다. 가치가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반 접으면 얼마예요? 5천 원이 아니라 10,000원이죠. 또 반 접어도 10,000원이죠. 한 번 더 접어도 10,000원이고, 아무리 접어도 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얘를 쓰레기통에 버려도 얘는 10,000원이에요. 심지어 찢어도 은행 갖다 주면 10,000원의 가치를 인정해 주죠. 4분의 3 이상입니까? 네. 4분의 1 이상 찢어져도 10,000원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길에 버렸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돈인 줄 몰라. 쓰레기인 줄 알아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그래도 10,000원이에요. 사람들이 쓰레기인 줄 아는 거지. 그래도 10,000원이지. 그럼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밟았어요. 막. 제가 실제로 밟고 있어요. 이렇게 막 밟으면 이제 때도 묻었고 막 엉망됐어요, 돈이. 이건 얼마예요? 그래도 10,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0원이라는 돈은, 네, 슬픈 표현 짓지 마세요. 이 10,000원이라는 돈은 아무리 찢어지고 꾸겨지고 더럽혀져도 얼마다? 10,000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10,000원짜리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살다 보면 꾸겨질 때 있고, 찢어질 때 있고, 때 묻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지지난주에는 우리 김 실장님 돈을 밟아서 드렸는데, 액자에 넣어놨어요. 아직 안 넣어놨구나. 그럴 줄 알고 돈을 안 빌려주셨구나.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집에 가서 액자에 꼭 넣어놓으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액자에 넣어놓고, 좀 힘들 때마다 그 돈을 한번 보세요.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무리 더럽혀지고 구겨져도 가치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가 변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그 사건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 나 같은 놈이 무슨 강의를 해?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지금까지 헛똑똑하게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아무튼.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나의 가치는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죠. 방금 10,000원짜리 꾸겨져도 10,000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가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맑은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뭘 할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맑은 물 붓는 건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맑은 물을 계속 부어줘야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죠. 높은 산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추운 산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힘든 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산을 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높은 산을 실제로 넘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진 찍은 위치에서. 이 산을 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요? 한 걸음씩 가기. 맞죠? 또 뭘까요? 헬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어디 착륙하시려고? 아무튼 수만 가지 방법이 생각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도 이렇게 큰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을 안 먹기 때문이죠. 저 산을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안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산을 만나도 그 산을 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뭐다? 마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학년 노트에서 마운틴맨 이야기 해드렸죠. 네. 아내를 잃고 돌산을 혼자 22년 동안 뚫은 사람 얘기를 해드렸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마음 먹고 그걸 2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걸 뛰어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일단 마음 먹어야 됩니다. 나는 뛰어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먹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맑은 물을 부어줘야지. 이렇게 마음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